자, 집중심화 연습은 653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총 5문제 656페이지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자, 다음은 2021년 8월 1일에 입사한 박경수 씨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자, 박경수라는 사원이고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소득 명세 및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단, 박경수는 무주택 세대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예 이렇게 2개의 메뉴만 하시면 된다고 준 거죠. 메뉴 안에 2개의 탭만 하면 된다고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이 탭 2가지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현근무지와 그리고 종전근무지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연말정산 국세청 자료가 있네요. 아, 그러면 이 사람은 전근무지에 대한 게 있구나. 현근무지라고 했으니 여기는 전근무지 정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의 관점은 없고요. 그냥 전근무지. 그러면 우리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소득명세에서 소득을 확정해 주시고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서 연말정산 자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저희 어디에 가서 우리 근로소득관리에 가셔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갑니다. 그리고 사원 등록을 수정하시고 뭐 이런 얘기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원 등록 수정하는 부분은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이라고 하는 탭에 가셔서 4번 자리에서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요. 박경수 사원을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불러놓고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소득명세가 있는 전근무지나 종근무지 정보가 있으면 일단은 소득명세 탭에 가서요. 미리 입력해야 되는 정보들은 입력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럼 저희 종전 자리에 갑니다. 그리고 무슨 부분? 자, 일단 현금무지 정보를 줬는데요. 급여 총액은 얼마? 1,750만 원. 무엇을 포함하여? 상여를 포함하여. 그리고 소득세 기납부세액은 스크롤 쭉 내려보시면 되죠. 그래서 소득세 기납부세액은 71만 1,100원이 있다라고 줬어요. 이건 사실상 급여 자료에서 벌써 반영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댈 필요는 없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무슨 부분? 인정상해 처분받은 게 있다. 이렇게 주면 반드시 우리 13-1번 자리 가셔서 과세 대상 인정상해 추가라고 되어 있는 이 자리에서 더블 클릭해 주시고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네, 저희는 취소 버튼 눌러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전근무지 가겠습니다. 자, 근무처명에 오타 내지 말아 주시고요. 주식회사 엘론이에요, 여러분. 네, 엘론이라고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엘론 넣어 주시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20 81-78135라고 넣어주시고요. 자, 근무 기간 넣어야 되네요. 근무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 감면기간 별도로 준 거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13-1번의 급여. 우리 상여와 비과세 소득은 없고 1,400만 원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1,4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강보험료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나온 건 스크롤을 쭉 내려오세요. 내려오시고 우리 건강보험료 자리엔 얼마? 43만 6,800원. 장기 요양보험료 자리에는 28,610원. 고용보험료는 9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보험료는 63만 원. 그럼 오타만 안 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소득세는요, 너무 친절해요. 왜냐면 소득세는 결정세액이 이렇습니다라고 아예 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정세액 얼마, 기납부세액 얼마, 차가감 얼마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결정세액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납부세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결정세액 금액 150만 원에 그럼 누가 봐도 좀 이상하죠? 네, 우리가 시험이니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400만 원밖에 안 받은 사람한테 세금을 150만 원 냈다고요? 그럴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150에 지방수세 15만 원 징수했다고 하네요. 그럼 이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득명세 쪽은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소득은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연말정산 입력이라는 탭에 나머지 내용을 무엇해달라? 입력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는 나머지 부분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넣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화면 좀 잠깐 손을 좀 댈게요, 여러분. 더 좀 키워놓을게요. 자, 지금 연말정산에 대한 국세청 자료를 가서 봤더니 2021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있고요. 그리고 보험료가 있고 의료비가 있고 교육비가 있습니다. 근데 행복한 건 여러분, 내용을 봤더니 다 자기 거예요. 자기 거 문제가 나왔을 땐 우리가 검토할 게 없어요. 그냥 OX만 잘하면 돼요. 공제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들어가지 못하는 거, 그것만 잘하시면 되거든요. 자, 2021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가서 보니 자, 지금 연간 사용액에 신용카드는 500만 원, 그런데 대중교통 사용분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직불카드는 600만 원의 지출인데 전통시장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현금 영수증은 200만 원이 있는데 그중에 도서공연 지출 금액 얼마? 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래서 총 합계 금액은 얼마이다? 1,300만 원의 지출이 있다. 그러면 우린 신용카드 입력을 먼저 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다 본인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소득공제는 어느 쪽에서? 그럼 이게 화면을 절반으로 나누면 원래 이게 국세청 양식이 여러분 A4 용지 한 장 사이즈에 이쪽이 왼쪽 편에 이쪽이 오른쪽 편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왼쪽 편에 있는 게 소득공제로 끝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소득공제가 끝나지고 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오죠. 거기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고 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잖아요. 세액공제 감면이 왼쪽이에요. 그럼 소득공제가 먼저니까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항목을 먼저 정리합니다.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내는 게 주택자금 쪽 그리고 신용카드 쪽. 근데 신용카드가 가장 빈도가 높아요. 그러면 이게 눈으로 안 보이시면 우리가 스크롤을 살살살살 내리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시면 화면을 무엇하시면 돼요? 최대화 시켜놓고 하시면 되죠. 그럼 한눈에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렇게 화면이 최대를 했더니 글씨가 안 보인다. 그럼 스크롤로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저는 문제랑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거 화면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럼 저희는 신용카드를 찾습니다. 신용카드 부분은 몇 번? 국세청 양식 남번호 42번. 42번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있어요. 자, 이 자리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팝업창이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 입력하실 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과 도서공연을 빼고 이 자리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제외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신용카드 금액은 500만 원의 지출이 있지만 사실상 순수한 신용카드로 들어가야 되는 건 얼마? 400만 원만 들어가야 되고요. 직불카드는 600에서 200이 빠지니까 이것 또한 400만 원만 공제가 들어가야 되고 현금 영수증은 도서공연 지출 금액이 50만 원이 있어요. 그럼 현금 영수증은 얼마만? 150만 원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입력을 합니다. 그럼 저희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제외에 가신용카드에 신용카드 사용액 400만 원 입력하고 엔터. 자, 그리고 직불과 선불카드 안에 우린 직불카드 금액 있죠? 400만 원 입력하고 엔터. 자, 현금 영수증도 있어요, 여러분. 현금 영수증 단 안에 150만 원 입력하고 엔터. 자, 그 다음에 대중교통 100만 원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주어진 순서대로 가볼게요. 대중교통 이용분은 얼마요? 100만 원. 자, 그리고 엔터를 하시면 입력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전통시장은 얼마가 있죠? 20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제가 지금 시험지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넣는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도서공연 등 사용 부분은 입력해도 되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도서공연에 대한 부분은 총급이 얼마예요? 7천만 원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이 아주 아무것도 안 주지 않아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도서공연 등의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도 다 들어간다. 그런데 이 도서공연 등의 우리 지출 금액은 얼마? 7천만 원 이하자에 한해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B자는 왜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7천만 원 이하. 근데 총급이 어디에 보인다? 여기 상단에 보면 총급이 3,150만 원이에요. 그러면 공제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도서공연 등 사용 부분에 50만 원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용카드가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원래 뒤에 전통시장 따로 있고 뭐 따로 있는 거 없으시면 원래 최대 공제 금액은 얼마이다? 300이다. 근데 거기에 지금 한도 300이 넘치면 대중교통 100만 원 추가, 전통시장 100만 원 추가, 도서공연 100만 원 추가, 그리고 금년도 세법이 바뀌어서 뭐가 들어올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전년도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우리
인상되는 거 100만 원이 더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 최대 700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그 조항으로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산출 근거 계산식도 보여지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현재 여기서 이제 영향을 못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으시냐면 금년도에 전년 대비 일정 부분 더 쓰면 공제해주겠다고 해서 우리 수업에서 계산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부분은 안 들어와져 있더라고요. 그건 업데이트가 뭐 뒤에 되겠죠. 근데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시험은 여러분 요것만 갖고 채점합니다. 요 자리 입력만 잘 하셨으면 점수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만 가지고 채점한다. 됐을까요? 그럼 저희는 다 들어가도 되는 부분. 그럼 다 끝났으면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그러면 요 금액에 맞춰서 우리 공제 금액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자, 일반 보장성 보험료 본인 거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저희는 어느 부분 특별세액 공제 자리에 넘어갑니다. 그럼 특별세액 공제 자리에 가셔서 우리 60번 보장성 보험의 일반 보장성 자리에 얼마 입력하셔라? 200만 원. 특별한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일반 보장성 보험료 주시면 넣으시면 돼요. 그럼 200만 원 넣어도 우리 실제 인정되는 금액은 100만 원밖에 안 되죠. 거기 12%니까 12만 원. 자, 그리고 본인의 의료비입니다. 350만 원이고요. 의료기관에서 받은 건강진단을 위한 비용 50만 원 포함되어 있대요. 우리 미래에 병이 생길까 봐 건강검진하는 비용은 의료비로 인정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그러면 본인의 의료비 350만 원 그대로 공제받으면 되겠죠? 그럼 61번 의료비 쪽에 가셔서 더블 클릭하시면 팝업 창이 들어오고요. 반드시 어느 난에? 본인 난에. 네, 본인 난에 넣어줍니다. 금액 얼마요? 350만 원. 자, 그럼 350만 원 입력하시면 공제 대상 금액에 255만 원이 나올 거고요. 총급의 3% 빼고 들어오겠죠. 그리고 공제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확인키 눌러주시면 공제 금액에 반영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교육비. 자, 본인의 교육비고요. 그리고 본인의 대학원이래요. 대학원은 원래 교육비가 아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본인 것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교육비란에 가셔서 더블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본인 전액이라고 써 있는 요 난에 가셔서 얼마를 300만 원을 입력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300만 원 입력하시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는 가장 쉬웠던 문제예요. 다만 이 1번 문제의 특징은 무엇이다? 아, 정근무지가 있는 종업원 박경수 씨의 연말정산을 해달라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라고 줬는데 여기서 무주택 세대주는 뭐 특별히 영향받을 건 없었네요. 네, 요건이 주었다라고 해서 다 영향을 주지는 않으니까요. 준 것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종료해 주시고 저희는 9점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9점짜리 문제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2번. 자, 회사 코드 2400번이거든요. 회사 좀 변경을 해주세요. 2400번 태풍으로 좀 바꿔주시고 들어가 볼게요. 다음 연말정산 자료를 이용하여 사원 코드 102번 이기자의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월세주택 임차 탭과 결론적으로 여러분 월세가 있나 봐요. 자, 그 탭과 연말정산 입력 탭에 입력하시오. 단 이 기자는 남성이고 본인의 부양가족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 어디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들어가서 그리고 무엇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기자 사원을 불러드리시면 되죠. 근데 사원 코드 102번 좋네요. 그럼 102를 직접 넣으시면 사원을 불러드려 줍니다. 그래서 코드를 알면 직접 넣으시고요. 코드를 모르실 때 코드돔 F2번 전부 다 불러드리고 싶으면 전체 사원. 그러면 저희는 요건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자, 입력을 하실 땐 어떻게 입력을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소득공제 먼저 정리하고 세액공제 쪽으로 넘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월세, 그리고 근로소득 총급여는 3,930이래요. 그러면 연말정산 입력에 가서 우리 21번 총급여 자리 확인해 보니 3,930이네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자, 우린 여기 위에부터 준거대로 가볼게요. 보장성 보험료 일반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인밖에 없대요. 그러면 정말 문제가 쉬워지는 거거든요. 자, 보장성 보험료 일반 250만 원은 우리 특별 세액공제 자리에 갑니다. 그리고 60번 보장성 보험 일반 자리에 가셔서 얼마 넣어주시면 된다? 25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하시면 우리 공제 대상 금액에 100만 원이 반영이 되고요.
거기에 세액공제에 12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1번 얘기도 마무리가 됐네요. 두 번째 의료비. 자, 650만 원입니다. 이 중에 200만 원은 본인의 미용 성형 수술비래요. 자, 우리 의료비 중에 여러분 공제 안 되는 거 있었죠? 외국 병원에서 쓰신 거 미용 성형 수술비 이런 거 안 된다고 했죠. 간병비도 안 된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의료비 중에 실손 의료 보험금을 보전받은 게 있으면 그것도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요 미용 성형 수술비 빼고 가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료비 금액은 650이 아니라 얼마가 된다? 450만 원이 공제 대상에 들어가야 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200만 원 빼고 입력하셔라. 그러면 61번 의료비난에 가셔서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본인이라고 했으니까 본인 자리에 45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자, 그러면 공제 대상 금액에 들어왔을 거고 공제 금액도 우리 정리가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다음 기부금이 있네요. 자, 기부금은 정당 후원금 50만 원. 자, 지금 현재 이기자 씨는 지금 남성이고 본인의 부양가족은 없다고 했으니까 이건 본인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정당 후원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본인 거밖에 안 돼요. 본인이 지출한 거밖에 안 된다. 그럼 정당 후원금은 기부금 쪽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럼 63번 기부금에 갔더니 우리 10만 원 이하까지는 정치자금 세액공제 부분에 들어가는 기부로 보고 나머지는 법정기부금 쪽으로 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1번 정치자금 기부금 자리에 어느 자리에서 하시든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창이 열리죠. 그러면 10만 원 이하 보내는 딱 10만 원까지만 입력. 근데 50만 원 지출했어요, 여러분. 나머지 40만 원 초과됐죠? 그럼 10만 원 초과된 건 10만 원 초과분에 나머지 금액을 입력해서 이건 법정기부금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공제 금액에 가시면 10만 원 이하는 10만 원 곱하기 110분의 100에 해당되는 금액인 9만 909원이 나오고요. 4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법정기부금의 우리 공제율을 곱해서 6만 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구분 입력 잘 해주시고요. 입력 되셨으면 확인. 그럼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다음 월세가 있네요. 월세. 자, 월세 관련 자료에 가서 봤더니 월세 50만 원이고요. 계약의 기간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월세는 여기 69번 자리에 넣어야 되거든요. 69번 자리 왔더니 회색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서 넣겠죠? 근데 여러분 힌트 줬죠? 월세, 주택, 임차 탭에 넣으시라고요. 그 월세, 주택, 임차 탭에 가면 우리 월세와 거주자가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 쪽을 입력하는 게 있죠. 그럼 저희는 월세 쪽에 들어갑니다. 그럼 임대인의 정보가 나와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은 나상가시라고 합니다. 그럼 나상가라고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필수입니다. 5701-2522-140이라고 드렸으니까 넣어주시고요. 자, 유형은 하단의 메시지를 보시고 선택합니다. 단독주택인지 다가구인지 다사대인지 들어오죠, 여러분. 우리 오피스텔 55평방미터. 오피스텔은 몇 번이죠? 6번이네요. 6번.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 하나 안 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 저 근로소득에 대한 총급여는 왜 해줬을까요? 우리 월세 무조건 공제받는 거 아니죠? 네. 월세 같은 경우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돼요. 그래서 이게 힌트였던 거예요. 총급여를 확인하라는 힌트. 그래서 우리 7천만 원 이하자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도 기억을 했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월세가 기존의 시험 문제가 여러분 거의 대부분 입력하는 문제로 됐어요. 근데 요즘은 입력 안 하는 문제도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급여 수준을 꼭 기억하고 들어가셔라. 됐을까요? 자, 우리 계약의 면적. 여러분 우리 월세 공제받을 때 국민주택 규모 봤었죠? 얼마예요? 55평방미터. 요건 충족했네요. 자, 주소 오타만 내지 마세요. 서울 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00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중간에 이사를 간 게 아니면 12월 31일 근로자가 냈던 주민등록 등본에 있는 주소지랑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가 일치한다고 보셔야 돼요. 가끔 이게 일치 안 하세요. 그럼 확인하셔야 돼요. 원래 그 집에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하실 것. 근데 이 사람은 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무슨 보험 계약 기간을 봤더니요. 전년도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예요. 그러면 10월 달까지 월세가 나가고 12월 31일 현재는 월세가 안 나간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소가 다를 수 있죠. 또는 주소가 두 개일 수도 있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동작구 사당루에선 10월 달까지 살고요. 11월 달부터는 다른 동네에서 살았을 수도 있죠. 똑같이 월세를 내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두 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서 한 번 내니까 모두 다 한 번일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이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 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계약서당 임대차 계약 기간을 씁니다. 2020년 11월 1일부터요. 그리고 2021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자, 연간 월세액입니다.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조심하실 것. 자, 여기 분명히 연간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세기간, 우리 근로소득의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의 전체 월세를 넣으라는 거예요. 1년치 월세. 근데 지금 현재 이 사람은 달달이 월세를 얼마 내고 있고요? 50만 원이요. 그쵸? 그럼 이게 연간 금액이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50만 원에 곱하기 몇 달을 했어야 돼요? 여러분 10개월치를 입력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1년 동안 월세를 얼마를 냈었다? 500만 원을 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넣는 거. 왜냐면 이거 넣으시라고 했더니 여기다가 뭐를 넣고 계신다? 50만 원 넣고 나오신 분도 있어요. 네, 연간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입력. 그리고 이 월세 문제가 전산세무회계 시험 출제자가 출제를 또 잘못했던 적도 있긴 해요. 네, 글씨예요. 이게 연월세인지 한 달의 월세인지를 정확하게 안 써준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논란이 한번 된 적이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다 입력하는 건 연간의 금액을 넣으셔라. 그러면 이 500만 원 넣으면 그대로 공제 대상의 금액에 들어오고요. 우리는 60만 원의 세액 공제가 됩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월세까지 입력 다 끝났네요, 여러분. 그럼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시면 여러분이 조금 전에 넣었던 이 월세가 하단에 들어와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종업원 같은 경우는 실효세율이 1%도 안 되네요, 여러분. 0.9%밖에 부담을 안 하네요. 거의 다 돌려봤죠? 자, 그럼 입력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번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 특별한 부분은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을 보시면 정말 연말정산이 간단할 때 진짜 간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조금 더 복잡하게 내고. 그래서 이 시험도 약간 복불복 같은 게 있기는 합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자, 세 번째 문제는 회사 코드 2300번 회사로 변경을 좀 해주시고요. 주식회사 대응입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같은 급수 문제인데 얘는 뭔가 한 카드기 있죠?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이신소 4번, 104번의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를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연말정산 입력 탭에 입력하시오. 다음, 부양가족은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도 반영하되 인적공제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와 관련된 사항은 작성을 생략한다. 벌써 다 해놨으니 그냥 여기 나와진 것만 해라. 또 다시 손대지 말아라. 이런 얘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근로소득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4번, 104번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104번에 있는 이신소 씨를 불러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요건이 많으니 화면을 조금 내려놓고요. 정리를 좀 할게요. 네, 여기서 화면을 조금만 키우고 자, 그리고 부양가족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부양가족 화면을 좀 띄워놓고 갈게요. 왜냐면 이렇게 글도 보지만 여기 기본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보이잖아요. 시험에서는 대부분들 기본적인 요건을 등록해놓고 시험 문제를 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린 아버지 이부여 씨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이부여 씨. 자, 지금 아버지 거부터 넣을 건데 OX하고 한꺼번에 넣을게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OX를 하시고 한꺼번에 넣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자, 이 부여 아버지 66세 사업소득 금액이 있습니다. 당연히 부양가족의 아버지는 공제 대상이다 아니다? 인적공제는 못 받는 사람이네요. 자, 질병치료비 300만 원이 있는데 이신소 신용카드를 결제했다. 여러분, 자, 소득 금액 때문에 부양가족에 못 들어오는 사람은 의료비가 있었을 때 본인이 결제하면 공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 질병치료비 300만 원은 의료비인 거잖아요. 그러면 의료비 공제가 된다 안 된다? 되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의료비 공제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66세입니다. 그럼 의료비는 몇 세에 넣어야 된다? 65세에 넣어줘야 되겠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질병치료비 300만 원 의료비로 공제를 받습니다. 조심할 거 이신소가 결제했어요. 그럼 여러분 의료비는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으로 허용했어요? 안 했어요? 허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신용카드 이신소가 사용한 부분도 공제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용카드 공제도 받아야 되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 우리 보장성 보험료 계약자 이신소고요. 피보험자는 아버지란 얘기거든요. 30만 원 납입했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될 거. 자, 의료비 제가 위쪽에 써볼게요. 자, 의료비에 대해서는 연령과 무엇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무엇하지 않겠다? 규제하지 않겠다. 당신이 지출만 했다라면 소득이 있는 사람도 당신이 지출만 했다라면 다 공제가 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험료 같은 경우는 내가 지출을 했어도 무슨 부분? 연령의 요건이 충족해야 하고 그리고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의 요건이 모두 다 충족해야 되죠, 여러분. 그죠? 규제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야만 되죠. 근데 아버지는 현재 기본공제 자리에 가서 보니 누구요? 지금 아버지가 이부여 씨잖아요. 이부여 씨가 부예요. 근데 66세인데 부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사업소득금액 500만 원 때문에 안 됐던 거죠. 네, 그러면 우리 보험료 공제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죠. X가 되는 거죠. 됐을까요? 자, 그리고 김부여 어머니입니다. 59세. 네, 어머니는 연령 때문에도 기본공제가 안 됐겠네요. 소득도 봐야 되지만. 근데 소득이 없대요. 나이 때문에 기본공제가 안 됐구나. 이렇게 되네요. 자, 교회 헌금, 지정기부금이고요. 150만 원 지출한 게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헌금 낸 거, 그럼 기부금이네요. 그럼 기부금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게 있죠, 여러분. 자, 기부금은 연령에 대해서 규제하기로 했나요? 아니요, 연령 규제 안 하기로 했죠. 자, 그럼 여러분 연령 규제 안 하고 소득에 대해서는 규제한다고 했나요? 규제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쵸? 근데 어머니는 소득은 없어요. 연령의 문제가 있어서 부였던 거죠. 그러면 이 교회 헌금, 지정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무엇으로 넣어주시면 된다? 기부금인데 종교단체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종교단체에 얼마? 150만 원 공제금액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노인대학의 교육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육비 얘기가 또 나왔으니 교육비를 써볼게요. 우리 교육비 공제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 연령에 대해서 규제해야 하네요. 연령 규제 안 해요. 그쵸, 여러분? 자, 그런데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규제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심할 게 있었죠. 일반적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빼고 일반적인 교육비에 누구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 직계, 존속은 절대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제외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럼 어머니는 누가 봐도 직계 존속입니다. 그래서 노인대학 교육비 200만 원 지출한 거 공제받을 수 없다가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 다음 이신수 본인 세대주라고 합니다. 네, 그 세대주로 되어 있고요. 자, 총급여 3,600만 원이고 국민주택 규모 주택에 전세자금 대출이 있었대요. 자, 전세자금 대출 받았고 아파트 이구 면적은 66, 은행에서 받았고요. 원금은 500만 원, 이자는 75만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본인이 세대주이고 총급여 3,600만 원이시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전세자금 대출은 우리 주택자금 공제받는데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과 관련된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에서 받으면 집주인한테 들어가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원리금 상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 부분은 공제받으시면 되죠. 그러면 이 부분 얼마? 575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택자금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래서 주택자금에 대한 부분. 자, 그리고 노동조합비 24만 원. 여러분, 우리 노동조합비는 무슨 기부금? 지정기부금이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노동조합비 공제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 해주셔야 되고요. 됐을까요? 요 부분은 종교 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기부금으로 기재해 놓으시면 되시고.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 입력하실 때 잘 입력하셔야 돼요. 네, 실수 많이 하세요. 빠뜨리기도 하거든요. 자, 그 다음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자, 2천만 원.
이 중에 부친 질병치료 300만 원 아까 있었잖아요. 300만 원 회사 경비 지출에 500만 원 포함되어 있대요. 자, 여러분 회사 경비로 지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인정해야 하네요. 안 하죠. 회사 경비로 쓴 건 회사에서 돈 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500만 원은 빼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까 신용카드 부분에 300만 원 본인으로 결제한 건 신용카드 공제를 제가 무엇으로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복공제 된다고. 그러면 2천만 원에서 500만 원 뺀 신용카드 금액은 얼마를 공제받으시면 된다. 우리 1,500만 원 그대로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거죠. 네, 500만 원만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300만 원은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됐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추가로 더 넣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냥 1,5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끝. 500만 빼시면 된다. 자, 그다음 배우자 쪽으로 갈게요, 여러분. 배우자 38세이고요. 배우자 공제가 된다는 건 배우자는 소득이 없다는 얘기겠죠? 없네요. 자, 청약저축 불이백 120만 원. 여러분 제가 저축은 다 누구 것만 받아라? 내 것만 받아라. 연금도 누구 것만 받아라? 내 것만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청약이 있네요. 안 됩니다. 그래서 청약은 본인 것만 됩니다. 자, 연금저축 불입에 계약자 유신나 배우자죠. 자, 300만 원 지출했대요. 그리고 은행 계좌번호 줬어요. 여러분 연금도 누구밖에 안 된다고요? 본인이요. 그럼 배우자 연금저축 안 되는 거죠. X. 자, 건강검진비 100만 원 지출하고요. 유신나 신용카드로 결제했대요. 상관없죠, 여러분. 유신나는 소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득이 있을 때는 자기가 결제해야 된다고요. 아버지는 원래 소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의료비를 아버지가 결제하고 아들 쪽에서 공제받겠다.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출 확인을 꼭 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배우자는 소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배우자 카드에 대한 건 당연히 누가? 이신소가 결제해 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도 받는 거고 의료비 공제도 받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의료비 공제도 받아야 되며 그리고 무슨 공제? 신용카드 공제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 틀리고 나오신다고요. 반드시 두 곳 다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1,500만 원에 배우자 거 신용카드 얼마를 더하자? 100만 원을 더하자. 이렇게 써놓을게요. 여러분 신용카드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건강검진비, 유신나 신용카드 쓴 거 모두 다 공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강남 형제입니다. 참 부양가족 많네요. 근데 기본공제가 부예요. 자, 이유를 보았더니 소득은 없답니다. 연령의 문제가 있었네요. 그쵸, 여러분? 연령의 문제. 자, 그리고 대학교 교육비 400만 원을 이신수 씨가 지출했대요. 아니, 이신수는 3,600밖에 안 버는데 뭐 이렇게 부양가족이 많은지. 그럼 여러분, 우리 교육비는 연령에 대해서는 무엇하고 규제하지 않고 소득에 대해서는 규제하겠다. 존속은 빼달라겠고요. 형제자매를 빼달라고 한 적은 없죠. 신용카드만 형제자매가 빠져야 되죠, 여러분. 우리 신용카드 제가 안 써드렸지만 신용카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린 신용카드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했을 때 연령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겠다. 그런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자 요건은 충족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 요건이 다 충족한다 하더라도 절대 못 들어오는 게 형제, 자매는 무조건 제외가 돼야 되죠. 일반 교육비 존속 빼야 되는 것처럼. 근데 지금 이강남 씨 형제는 교육비 쪽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학교 교육비 400만 원 공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다음 이하나 자녀 17살 소득이 없답니다. 20대 이하 공제 받았을 거고요. 자, 고등학교 교육비 250만 원 수련회 왜 관련된 3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비는 체험학습비라고 했죠. 네, 체험학습비, 교육비를 인정합니다. 그럼 1인당 30만 원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비로 그대로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하나 자녀의 보장성 보험료, 계약자는 이신수이고요. 50만 원을 납입했다. 이런 보험료는 연령과 소득을 모두 다 규제하기 때문에 기본공제가 공제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 부인사면 아예 못 들어온다겠죠? 기본공제 대상에 들어져 있죠, 여러분.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 50만 원도 공제가 됩니다. 자, 그다음 이현민 6세입니다. 소득은 없고요.
자, 그래서 20대 이하 요건에 공제 대상이 되는 거로 되어 있고, 자, 유치원 수업료 240만 원 지출했고요. 유치원에서 구입한 방과 수업, 도서 구입비 20만 원 포함되어 있대요. 우리 책 구입하는 건 되죠, 여러분? 우리 이제 자재, 재료 구입하는 거만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유치원 수업료 240만 원 그대로 교육비 공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현미는 현재 취약 아동이다, 미취학 아동이다? 미취학이 여러분, 그쵸? 자, 취약 전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미취학 아동에 속하는 취약 전 아동입니다. 그럼 취약 전 아동은 우리 학원비도 공제가 된다겠죠, 여러분? 그래서 태권도장 수업료 얼마? 120만 원. 우리 월 단위로 실시했고 일주일에 5번 간대요. 매일매일 가나 봐요. 그래서 120만 원 지출. 이것도 교육비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현미는 교육비로 들어가는 유치원 수업료 24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학원비 120만 원이 있네요. 그럼 360만 원 지출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비 360만 원 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우리 이거 말고 또 다른 부연 설명 있나요? 없죠, 여러분? 근데 내용이 좀 많죠. 그래서 입력하실 때 신경을 좀 쓰시라는 거. 그러면 저희 입력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입력은 어디에? 연말정산 입력에 가서 순차적으로 넣겠습니다. 소득공제 다 끝난 다음에 어디로? 우리 소득공제 끝난 다음에 세액공제 순으로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럼 소득공제 부분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는 주택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택. 그러면 우리가 특별 소득공제 부분에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있었죠, 여러분. 그러면 이 자리에 가셔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주택 원리금 상환 부분에 어디에서? 은행에서 빌려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국민은행에서 우리 얼마를 원금 500, 이자 750만 원 금년도에 우리 상환했다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 상환 자리에 얼마 넣어주셔라? 575만 원을 입력하시고 엔터. 됐어요, 여러분. 요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왜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입력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막 뒤죽박죽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럼 누굴 넣는지 뒤에 가서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입력이 모두 다 끝나시면 여러분 나름대로 무엇 하셔라. 나 입력이 끝났어요 라고 하는 걸 좀 티를 내주세요. 제가 펜색을 좀 잠깐 바꿔볼게요, 여러분. 자, 그럼 지금 주택자금과 관련된 요 부분은 입력을 지금 제가 다 끝낸 거죠, 여러분? 됐어요? 그래서 입력이 끝난 건 여러분 나름대로 입력 끝났다고 표시하시는 게 좋으세요. 안 그러시면 계속 원선 빚거든요. 그래서 입력이 다 끝났으니 저는 끝났다고 표시를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를게요. 됐을까요? 그럼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거 가볼게요. 그러면 주택자금 끝났고 그 다음에 남겨져 있는 게 뭔가요? 소득공제 쪽이에요. 신용카드 부분이요. 그러면 신용카드라고 하는 부분에 갈게요. 자, 신용카드 더블 클릭하시면 우리 팝업창이 들어오죠, 여러분? 그럼 이제 이 자리에 넣어주셔야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신용카드는 현재 1,500만 원과 100만 원을 더해서 그리고 여기 친절했어요. 부친에 대한 질병치료비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더 가산해 줄 필요는 없어요. 다만 배우자의 신용카드는 가산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미리 써놨죠. 그래서 신용카드 금액은 얼마이다? 1,600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와서 1,600만 원을 입력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제외라고 되어 있는 가신용카드에 1,600만 원 입력. 됐을까요? 그래서 요거 넣어주시고요. 자, 그럼 신용카드 부분도 마무리가 되었으니 여러분은 마무리가 됐다고 표시를 좀 합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 표시.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넣어주셔야 될까요? 넣어야 될 것도 있으신가요? 신용카드 부분에 1,600만 원 넣는 거 말고 또 넣을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네. 지금 신용카드는 현재 본인 거하고요. 배우자 유신나 거 말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넣어주시면 끝나요, 여러분. 근데 합산해서 넣으시라는 거죠. 그럼 1,600만 원 넣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거 더 넣을 건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 그러면 소득공제 부분에 내용 중에 빠진 게 있을까요? 없죠. 자, 그럼 소득공제 다 끝나셨으면 그 다음엔 어디에 가시자? 우리는 세액공제 쪽으로 가시자. 그럼 세액공제 쪽에 들어와서 연금이 있었는지, 연금 우리 아까 못 넣는다고 제가 아예 X 해버렸죠? 네, 그러면서 청약도 안 된다고 했고요.
그러면 연금은 들어갈 게 없네요. 그러면 특별세액공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장성 보험부터 순차적으로 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보험을 볼게요. 아버지의 보험은 안 된다고 했고요. 그쵸? 네, 아버지 보험 안 된다고 했지만 우리 보험이 되는 게 하나 있었죠. 누구요? 우리 하단에 가서 봤더니 자녀의 우리 50만 원 보험 들어간 거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자녀의 보험과 관련된 부분 넣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 50만 원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됐을까요? 그럼 또 입력하러 갑니다. 그래서 일반 보장성 보험에 자녀의 보험료 얼마 넣어주시면 되신다. 5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됐을까요? 자, 그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보험료 다른 거 또 넣을 거 있어요? 없죠? 네, 없습니다. 아버지 건 분명히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나오면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정리하실 때. 자, 그러면 보험료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 들어가면 될까요? 의료비. 자, 이제 그 다음은 의료비 더블 클릭해 주시고 찾아볼게요. 자, 우리 아버지 의료비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의료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현재 아버지 나이가 66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의료비 입력할 때 65세 이상 쪽에 넣어야 됩니다. 300만 원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의료비 들어가야 되고요. 자, 또 다른 의료비가 있는지 내용을 찾아볼게요. 자, 우리 배우자의 의료비가 있었죠, 여러분. 아까 신용카드 넣었잖아요. 우리 의료비 넣어줘야 되죠. 건강검진비 얼마요? 100만 원. 근데 배우자의 의료비는 지금 현재 어디로 들어간다? 그 밖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밖으로. 그러면 입력하는 위치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65세라고 하는 난을 선택하시고 아버지 의료비 300만 원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건강검진비는 그 밖에 공제대상자에 가셔서 100만 원을 입력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료비 또 빠진 게 있을까요? 우리 의료비 더 빠진 건 없죠, 여러분? 그러면 입력이 다 끝났으면 확인. 그 다음 이제 교육비에 갑니다. 자, 교육비 더블 클릭해 주시고 우리 이제 상담부터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교육비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 자, 아버지 거 없고요. 어머니 건 안 된다고 그랬고 본인은 교육비 있었나요? 없었어요. 자, 배우자 교육비 없었고요. 그리고 형제자매 교육비가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형제자매 쪽에 갔더니 대학교 교육비 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 교육비는 어느 부분에 대학생 1인당이라는 자리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 자리 더블 클릭하시면 인당별로 입력하는 창이 들어오죠. 이 자리 얼마 넣어주셔라? 40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400만 원이 밖에 지출액 자리에 반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교육비가 또 있어요, 여러분. 누구요? 고등학생이요. 자, 그래서 자녀 고등학생 교육비 250만 원 있었죠. 그럼 이 부분은 초중고 자리에 넣어줘야 되겠죠, 여러분? 그럼 초중고 자리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얼마 넣어주시면 되신다? 25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자, 입력 다 되셨으면 확인 눌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취약 전 아동이 또 한 명 있죠, 여러분? 그러면 취약 전 아동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비는 미리 정리해놨죠, 여러분? 우리 얼마? 240만 원에 120만 원 더해서 얼마였다? 360만 원이다. 그러면 이 자리에 360만 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출 금액에 36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그러니까 여기를 최대 금액 300을 넣어도 되고요. 넘치게 넣어도 괜찮아요. 금액이 다 커트가 됩니다. 그래서 360이나 300 어느 걸 넣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넣어주시면 우리는 총 지출 금액은 950만 원이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럼 교육비 빠진 거 있어요? 없죠, 여러분?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계속 넣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공제 대상 금액의 금액이 아니 공제 세액 쪽의 금액이 아예 안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하단에 봤더니 기납부 세액에 모두 다 환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넣는 건 아무것도 안 뜨겠죠. 이유를 넣는 건. 그래도 다 넣을게요. 자, 그럼 이제 교육비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셔야 될 게 뭘까요? 우리 기부금도 있었죠, 여러분? 그러면 기부금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지금 기부금 쪽에 갔더니 어머니의 기부금이 있었습니다. 얼마요? 우리 종교단체에 기부한 거 150만 원 있었어요. 그러면 종교단체 기부금에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머니 건 종교단체 당해연도 기부금이라고 하는 맨 끝자리에 가서 얼마 넣어주셔라? 150만 원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 자, 그 다음 또 있는지 볼게요, 여러분. 우리 종교단체가 아닌 종교외 기부금이 있었죠. 누구요? 본인의 노동조합비요. 그래서 본인의 노동조합비 24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종교단체 외라는 글씨를 찾아요, 여러분. 여기 종교단체 외 당의 기부금이라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24만 원을 입력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실 것. 그러면 우리 종교단체이든 종교단체가 아니든 기부금 입력도 마무리가 됐네요. 자, 입력 모두 다 되셨으면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넣어주시고 우리 월세 부분들이 있었나요? 월세 부분은 없었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그럼 지금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기부금에 대한 부분 중에 빠진 게 있으면 안 되니까요. 저희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나와 있는 부분, 지금 기능을 좀, 내용을 좀 보시면 자, 이부여 씨 아버지 거 볼게요, 여러분. 아버지 거 보시면 의료비 그리고 본인의 신용카드 들어갔죠? 그러면 아버지 거 공제 모두 다 입력이 끝났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어머니 김부여 씨 종교단체 150만 원 넣고요. 교육비는 안 된다고 했고 이것도 입력 끝났죠? 자, 본인의 이신소, 본인 이신소 씨는 우리 주택자금과 관련된 거 공제됐었고요. 노동조합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1,500이었는데 배우자 거 100만 원 가지고 와서 우리 얼마? 1,600만 원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입력이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본인 거도 입력이 모두 다 끝났어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자, 배우자는 의료비하고 신용카드만 넣어주면 되죠. 신용카드는 본인 거 할 때 1,600만 원 넣고요. 의료비 별도로 그 밖에 100만 원 넣습니다. 그러면 유신나 배우자 거도 입력이 끝났죠. 자, 형제자매 교육비 400만 원 넣어줬고요. 대학에. 그리고 자녀, 이하나, 지금 현재 보험과 교육비 모두 다 입력을 했습니다. 이현민 교육비밖에 없었죠, 여러분? 그래서 360만 원 입력을 했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실 것. 그리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네, 실제 해보시면 이 부분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아예 어떻게 보험료 누구누구 게 있고 의료비 누구누구 게 있고 이렇게 내는 시험 문제가 훨씬 더 편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내는 출제자가 있고 보험료에 아버지 거 얼마, 내 거 얼마, 배우자 거 얼마, 자녀 거 얼마 이렇게 내는 출제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업무는 뭐가 맞을까요? 이게 맞아요. 네, 업무는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게 간소화를 제가 왜 자꾸 쓰라고 하냐면 국세청 간소화에 지금 현재 뭘 해주시면 우리가 이제 연령 조건에 미성년자는 자동 취업을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녀가 이제 성년이 되면 동의를 얻을 거예요. 배우자와 똑같지만 동의를 하셔서 취업을 하면 그때는 이렇게 같이 묶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서류를 따로따로 받아오시잖아요. 그러면 각계전추처럼 나와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간소화를 보시는 게 더 업무는 편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넣어주시고 저희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점 차이는 없어요, 여러분. 그냥 9점입니다. 9점.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4번 문제이고요. 회사 코드 2500번으로 바꿔서 또 입력을 해볼게요. 주식회사 만세라고 하는 회사. 다음 자료를 보고 사무직 계속 근로자인 박성민. 입사일자는 금년도 4월 1일, 초음급여 5,400만 원, 세대주이고요. 자, 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명세 탭을 수정하고 여러분 여기 사원 등록에 가서 부양가족 명세 탭을 수정하라고 하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부양가족 탭에서 하라고 하든 어디서 하든 다 똑같다겠어요, 여러분? 네, 저희는 중고대로 갈게요. 자, 여기서 수정하시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해달라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등장이 되면 우리는 사원 등록에 가셔서 무엇 하시면 된다. 부양가족을 일단 수정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죠. 자, 지금 이 사람은 금년도 4월 1일 입사자입니다. 그런데 종전근무는 없고요. 국민건강고용보험료는 입력된 자료를 이용한대요. 우리 급여자료 입력이 되어 있으면 그게 자동 반영됐겠죠. 그거 사용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비고에 언급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기간에 지출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 근로기간에 지출된 또는 사용된 것만 인정이 된다는 걸 배우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근로기간하고 관계없이 근로기간 무관으로 인정되는 게 있었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근무 또는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무관하게 전부 다 인정되는 거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연금. 그쵸? 우리 무슨 부분?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든 개인연금 저축공제를 받든 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든 연금은 모두 다 근무기간 관계없이 다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누구 기억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기부금요. 기부금도 근무기간하고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요거 두 가지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 두 가지 뺀 나머지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됐거나 지출된 것만 인정이 되는 거죠. 자, 주민등록번호 모두 정확한 것으로 가정하며 자녀들은 모두 소득이 없답니다. 우리 자녀가 셋이나 있어요. 네, 소득이 다 없대요. 자, 그리고 기부금을 제외한 모든 항목은 국세청 자료이고요. 지출액은 모두 본인인 박성민 소득에서 무엇되었다? 지출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이 쓴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돈 다 지출했어.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박성민 선택하고요. 부양가족 얘기를 좀 마무리해 볼게요. 자, 박성민 씨가 코드 번호 2번에 있네요. 네, 2번 선택하시고 부양가족 명세 수정해달라고 했으니까 부양가족 명세에 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부로 바꿔놓고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기본공제가 다 부로 바꿔놓습니다. 그럼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바꿔주시면 돼요. 자, 지금 봤더니 배우자 김소연. 그럼 배우자 김소연부터 갈게요. 아, 본인 거 수정할 거 있는지 볼게요. 2021년 4월 1일에 입사를 했고요. 세대주래요. 세대주 맞게 되어 있네요. 그 본인한테 뭐 장애다 이런 얘기 없으니까 장애 얘기할 필요 없고 그리고 혼자서 아예 안 키우죠. 배우자 있으니까 한부모 관계 없고 그리고 남자니까 부녀자도 관계 없죠, 여러분. 네, 그리고 본인의 나이는 경로 나이도 아니고요. 그러면 배우자 김소연부터 보겠습니다. 배우자 김소연은 총급여 500만 원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총급여 500만 원까지는 부양가족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오죠, 여러분. 그럼 배우자 공제는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자녀 3명 모두 다 자녀들은 소득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소득이 없다. 자, 그러면 박상아부터 박상철까지 자녀 3명이 있고요. 한 명은 초등학생, 공제 대상이겠네요. 초등학생인데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래요. 그러면 공제 대상에 들어오면서 추가 공제 누구 받아라? 장애인 공제 받아야 되죠. 자, 그리고 봤더니 분명히 자녀가 3명인데 박상아, 박상혁은 있는데 누가 없어요? 우리 박상철이 없네요. 몇 년도에 출생했대요? 2020년도 출생했대요. 그러면 박상철은 추가 등록해 주셔야 되겠죠? 네, 추가 입력을 합니다. 나머지는 수정한다라고 본다라면 여기는 추가 입력. 근데 모두 다 공제 대상이 되고요. 소득이 없고 금년도에 출생을 했으니 공제 대상이 당연히 들어옵니다. 기본 공제에. 그리고 무슨 부분? 우리 금년도 출산, 입양에 대한 공제를 받아야 되겠죠. 그게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원 등록 수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런 경우 그냥 마우스라는 게 더 빠르죠, 여러분. 김수현 자리 가셔서 배우자로 바꿔주시고 자, 박상아 자리 가셔서 20세 이하 자리 바꿔줍니다. 그러면 자녀세액 공제 동그라미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자녀 박상혁 자리에 갑니다. 지금 박상혁 자리에 가셔서 우리 무슨 부분 20세 이하 자녀 선택합니다. 그러면 7세 이상이니까 자녀세액 공제가 선택이 되죠. 근데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니까요. 장애인 자리에 가셔서 장애인 복지법 1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추가죠, 여러분. 수정이 아니라 추가. 그럼 GK비속 4번 선택해 주시고 이름은 박상철이라고 넣어줍니다. 자, 내국인구 주민등록번호 1번 선택합니다. 자, 21051530785516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20세 이하 맞죠, 여러분? 근데 이 아이는 첫째이다, 둘째이다, 셋째이다? 셋째, 여러분. 그럼 출산 입양 자리에 가셔서 이 자리를 셋째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셋째로 수정 입력. 됐나요? 그러면 부양가족과 관련된 부분의 수정은 모두 다 입력이 끝났네요. 그럼 창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닫아주시고요. 저희는 어디에 가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갑니다. 그리고 박성민 사원을 불러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 박성민을 선택하시고 확인. 그러면 박성민은 귀속의 기간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들어오겠죠. 왜냐면 4월 1일부터 입사했으니까요. 그래서 소득은 들어와져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전 이 자리는 일단 정리시키고 아래쪽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네, 다행히 또 보험료 얼마, 의료비 얼마 이렇게 나와져 있네요. 그리고 저희는 부양가족이라는 탭을 열어놓고 내용을 확인하면서 볼게요, 여러분. 자, 지금 보험료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험료는
반드시 누구를 봐달라겠어요, 여러분? 우리 연령과 소득 금액 요건이 모두 다 충족해야 된다겠죠. 항상 그건 습관을 좀 들여주세요. 그래서 연령,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한 사람만 들어라. 자, 그리고 보험료는 근무기간에 해당되는 것만 들어야 되죠, 여러분? 그쵸? 자, 지금 현재 누구요? 본인 박성민은 몇 년도에 입사를 했다? 2021년도 4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에 대한 근무기간이죠. 그쵸? 이전 근무기간은 없다겠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고민해야 됩니다. 자, 자동차 보험료 대표적인 무엇이다? 손해보험 여러분, 지금 현재 본인과 부양가족, 배우자를 포함하여 부양가족에 보시면 우리 부인 삶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보험료의 연령과 소득, 의료비의 연령과 소득, 교육비의 연령과 소득, 기부금의 연령과 소득, 신용카드의 연령과 소득 아무것도 규제 안 하셔도 돼요. 기본공제 대상이 다 동그라미잖아요. 그럼 다 요건 충족이라는 얘기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근로기간에 대한 부분들, 근데 이런 것만 따져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보험료를 볼게요. 자, 자동차 보험은 손해보험의 대표적인 부분이고요. 배우자가 가입을 했대요. 공제받는데 문제 없죠, 여러분? 그럼 일단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 보장성에 들어가겠죠? 저 일반자만 쓸게요. 자, 실비 보장성 보험료 공제받는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 30만 원은 2021년 2월에 지출했대요. 우리 근로는 언제부터 시작했다? 4월. 그럼 이거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근로기간에 지출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30만 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교육과 관련된 저축성 보험료래요. 자, 저축성 보험료가 문제가 되죠. 네, 저축성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게 특징이죠. 그럼 이 부분도 X가 됩니다. 자, 장애인 전용 보험료가 있다. 박상혁. 자, 지금 현재 우리 둘째 아이 박상혁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전용 보험료가 있대요. 이런 공제받는데 문제 없죠. 다만 이건 일반 보장성이 아니라 뭐로 넣어주셔야 된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 실비 보장성 보험료가 있고 박상철. 자, 아까 여기 발도로 써줬던 건 2월 지출이어서 안 되는 거죠. 근데 위에서 단서 드렸죠, 여러분. 비고란에 별도로 기재한 걸 빼고는 모두 다 근로기간에 지출한 거라겠어요. 그러면 실비 보장성 보험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건 뭐로 넣어둬야 된다? 일반 보장성에 넣어야 됩니다. 그럼 일반 보장성은 배우자 50만 원 자동차, 그리고 본인의 실비 보장성 40만 원 더해서 일반 보장성 얼마 넣어줘야 된다? 90만 원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장애인 전용엔 얼마 넣어주시면 된다? 70만 원 넣어줘야 되겠네요.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자, 의료비. 의료비는 연령에 대한 것과 우리 무슨 부분 소득에 대한 거 무엇한다? 모두 다 규제하지 않는다. 소득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출했다는 것만 증명하셔라. 근데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고 말씀드린 상태. 자, 맹장 수술비가 있었고요. 대상자가 박성민, 본인의 맹장 수술비였나 봐요. 200만 원. 근데 여러분 2021년 3월에 지출했대요. 자,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의료비도 근로기간에 지출한 것만 인정이 되죠? 3월 지출분이니까 우리 근로기간에 지출한 거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가 되죠? 그래서 이 200만 원 공제 대상에 못 들어옵니다. 자, 질병치료 약값입니다. 이거 의료비로 본다겠죠, 여러분? 처방전에 의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동그라미입니다. 다만 박성민은 본인이죠. 네, 본인이면 전액공제 의료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 표시해 주시고요. 자, 성형수술비 미용 목적이네요, 여러분. 우리 성형이나 미용은 공제 대상에 못 들어오죠. 그래서 X입니다. 그래서 밑줄 쫙 그어주시면 되겠고, 자, 시력교정용 안경 구입비, 우리 첫째 아이 박상아의 안경 구입비였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공제 대상이 되죠, 여러분. 자, 시력교정용 안경 구입이거나 렌즈 구입한 건 됩니다. 근데 문제는 1인당 얼마밖에 안 된다? 50만 원이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은 일반 의료비로 들어가야 되고요. 일반 의료비라는 건 그 밖의 의료비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 밖의 의료비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50만 원만 입력을 해야 됩니다. 50만 원만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금액이 수정이 돼야 됩니다. 수정. 됐을까요? 그리고 조심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는 박상혁 거밖에 안 줬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박상혁의 의료비가 있었다면 여러분 뭐로 넣으실 거예요? 그런 문제 내면은 다 틀리고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박상혁은 현재 뭐로 되어 있죠? 장애인이에요.
그럼 제가 왜 장애인이라고 하는 의료비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병원 가는 비용이라고 했잖아요. 장애 치유 목적이 아니라. 근데 그 문제를 냈더니 다 일반 의료비에 넣고 들어요. 다 뭐만 본 거예요? 아, 박상혁이 8살이지? 이렇게만 보시더라고요. 장애가 있었어요, 여러분. 장애가 있으면 장애인 의료비를 다 넣어주셔야 돼요. 그런 거 실수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만 나오면 합격률이 바닥으로 가요. 계속 틀리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문제거든요. 지금 저희 문제는 해당 사항은 없었어요. 자, 그리고 교육비. 자, 교육비는 연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겠다. 근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되죠. 자, 박상아. 초등학교이고요. 방과 수업료 있었대요. 공제 대상 되죠, 여러분? 동그라미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표시하면 될까요? 이거 초등학교 교육비예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박상혁. 자, 여러분 박상혁은 뭐를 가지고 있다?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장애인 특수교육비 인정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교육비 인정받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입력하실 때 일반 교육비가 아니라 장애인 특수교육비 안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액공제를 가지고 올 거니까요. 자, 그리고 박상아. 박상아는 현재 몇 살이죠? 10살이에요, 여러분. 그럼 취학전 아동이 아니죠, 여러분. 네, 이 아이는 현재 취학전 아동은 아닙니다. 그쵸? 그렇게 되면 우리 미술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그래서 180만 원은 입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가 되고요. 자, 기부금이 있습니다. 기부금. 자, 기부금은 연령에 대해서는 무엇 하신다? 우리 규제하지 않겠다. 그런데 소득에 대해서는 무엇 하겠다? 규제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박성민, 우리 25만 원 국방 헌금이 있대요. 그런데 언제 지출했다? 2021년도 1월. 자, 우리 근무기간 관계없이 무관하게 무조건 공제해준다라는 거 두 가지. 제가 아까 썼다가 지워진 거 뭐 있었죠, 여러분? 연금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기부금과 관련된 부분은 근무기간에 대한 거 우리 따지지 마셔라. 그냥 다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지금 국방헌금 25만 원 박성민 직권 공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동그라미가 됩니다. 다만 입력하실 때 국방헌금이니까 우리는 무슨 기부금에 넣어주자. 법정기부금입니다. 라는 곳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우자 김소연 씨의 종교단체. 이건 그냥 종교단체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죠. 특별히 고민할 거 없네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단체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신용카드에 가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소득, 우리 연령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겠다. 그런데 소득금액 합계액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죠. 자, 신용카드 1,5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재산세 납부한 우리 3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제세공과금의 성격인 건 못 들어온다겠어요, 여러분. 그럼 신용카드 금액은 우리 1,500만 원이 아니라 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얼마로 고쳐주셔야 된다? 1,470인가요? 네, 1,470만 원으로 고쳐주셔야 되겠네요. 여기 아래쪽에 쓸까요? 신용카드라고 하는 부분은 본인 거 1,470만 원이 공제가 된다. 자, 그 다음 또 신용카드가 있는데 김소연, 배우자죠, 여러분? 배우자 공제받는 거 문제 없죠? 300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거 100만 원이 있대요. 그럼 전통시장은 따로 입력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 신용카드 부분엔 본인 거 얼마? 1,470만 원에 배우자 김소연 씨 거 얼마를 넣어주셔야 된다? 우리 200만 원 더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200만 원. 자,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 또 있어요. 박상아. 대중교통 이용분 40만 원 포함되어 있대요. 그럼 현금 영수증은 75만 원을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40만 원을 뺀 35만 원만 현금 영수증에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40만 원은 대중교통으로 따로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신용카드 쪽은 정리가 됐네요. 본인 금액에 배우자가 더하면 1,670인가요? 네, 1,67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이제 정리 다 끝난 거죠, 여러분? 요거 맞춰서 그대로 입력. 근데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요거 직접 문제보다는 쉬워요. 왜냐면 내용이 많아 보이지만 우리 무슨 부분이요? 지출 내역별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안 어렵거든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죄송합니다. 우리가 입력을 시작해야 되는 부분을 어디 가셔서 넣으시면 될까요? 연말정산 입력 자리 가시면 되죠, 여러분?
자, 그리고 주어져 있는 부분에 소득공제부터 먼저 넣을게요. 우리 신용카드가 소득공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왼쪽에 소득공제 부분에 가셔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42번 자리에 가시고요.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신용카드 가안에 1,670만 원 입력. 자, 그리고 우리 현금 영수증이 있었죠, 여러분? 네, 현금 영수증 다안에 가서 35만 원 입력.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 넣을게요. 전통시장 쪽에 가셔서 100만 원 입력. 대중교통 쪽에 가셔서 40만 원 입력. 됐을까요? 그래서 실제 신용카드 부분의 전체 입력 금액은 1,845만 원이 됩니다. 자, 요거 입력 모두 다 끝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시자? 세액공제 쪽으로. 그래서 신용카드 입력 모두 다 끝났으니까 세액공제 보험료부터 순차적으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특별세액공제라는 부분에 가셔서 우리는 보장성 보험료 60번 자리에 입력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무슨 부분이 있었다? 일반 보장성 90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 70. 그러면 일반 보장성 60번 안에 가셔서 우리 90만 원 입력합니다. 설마 여러분 또 이거 이중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중복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박상혁 씨와 박상철 그리고 김수현이에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 증권도 다른 거죠. 그래서 일반에 90,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7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험료 입력 끝났네요, 여러분. 그쵸? 자, 그 다음 의료비 갈게요. 의료비 더블 클릭합니다. 자,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누구 거? 본인 거 있었죠, 여러분? 네, 본인 거 얼마? 135만 원. 질병치료 약간 뭐 하면 135만 원이 나올까요? 자, 어쨌든 우리 본인란에요. 135만 원을 넣어줍니다. 상당히 큰 거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 누구요? 박상아라고 나와져 있는 부분. 그래서 박상아 금액 얼마 넣어주셔라? 6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초과된 건 버리시라고 했죠? 요거는 그 밖으로 갑니다. 그 밖에.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50만 원 그 밖에 공제대상자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확인 눌러주세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넣어주셔야 되는 부분은 또 이제 어디 가시면 돼요, 여러분? 의료비 끝났으니까. 그 다음 이제 교육비 가시면 되겠죠? 네, 교육비. 자, 교육비 부분에 가시면 초등학교 방과 수업료랑 그리고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있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육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초중고 자리 가셔서 더블 클릭해 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초중고 방과 후에 80만 원 넣어주시면 되죠? 네, 그래서 8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여러 명이면 여러 명별로 다 각자 넣어주시면 되고요. 확인. 근데 우리는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있었네요. 그럼 장애인 특수교육비 자리에 오셔서 324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그래서 우리 교육비 금액 정리 끝났습니다. 그럼 교육비 더 빠진 거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확인. 자, 그럼 교육비도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뭐 남았어요, 여러분? 기부금. 그러면 기부금 쪽 가셔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또 창이 열리죠. 자,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에 해당되는 국방헌금. 그럼 법정 기부금 글씨 찾아주셔야 되겠죠. 법정 당해 기부금이라고 되어 있는 란에 가셔서요. 얼마 넣어주셔라? 25만 원 입력하고 엔터. 자, 그 다음 종교단체가 있었죠, 여러분? 네, 배우자 거. 그럼 종교단체는 맨 하단에 있어요. 종교단체 당해기부금이라고 되어 있는 자리에 가셔서 12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의 포커스는 무슨 포커스이다? 아, 근로기간에 지출한 것만 인정한다는 걸 아느냐 모르냐 이것 때문에 내는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 조금 더 확장이 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내용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조심할 거 하나가 있어요. 보험료가 있는데 보험료 지출 내역에 장애인 전용 글씨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장애라는 건 선천적 장애가 있고 후천적 장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란에 장애인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보험증권이 모두 다 장애인 보험이 아니에요. 보험을 가입할 때 특약 거는 것처럼 기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란에 이렇게 장애인 전용이다라는 글씨가 없는데 그냥 보험료란 글씨가 있는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거 장애인 거니까 장애인 보험료 이렇게 결정하시면 안 돼요. 아, 그렇게 결정하신 분이 있어요. 그 문제를 냈더니.
아니에요, 여러분. 보험료는 반드시 보험증권에. 그래서 저희 이론 수업할 때 별도 문구 써 있다고 강조해 드린 거예요. 내가 개인적 판단 못 해요. 의료비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의료비는 그냥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다 장애인 의료비로 보는 거예요. 그게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실 거. 교육비도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교육비도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일반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냥 일반 교육비예요. 근데 그런 친구가 일반 교육비도 생기고 장애인 교육비도 있으면 중복 다 허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개인 판단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업무도 그렇고요. 여기 시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의료비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도 또 시험 출제를 하는 게 있어서. 그러면 저희는 마무리 다 된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끝나셨으면 항상 창은 닫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자, 마지막 문제 풀고 이제 종료할게요, 여러분. 2400번이라는 회사로 좀 변경을 좀 해주세요. 태풍이라는 회사 들어갑니다. 자, 2400번 문제는 왜 있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문제들은 4번까지 풀었던 문제들은 중간에 입사한 종업원, 그리고 계속 근무자, 근데 그중에 근로제공 기간이 영향을 주는 거, 뭐 이런 식의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럼 누구 안 풀어봤어요? 퇴사자요. 근데 퇴사자는 연말정산 단독으로는 안 낸단 말이죠. 항상 시작점이 어디다? 퇴사월에 급여를 주면서 정산을 시킬 거예요. 그 패턴을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부 소속인 김수당 씨 사원이 2021년 7월 31일에 퇴사를 하였고요. 7월 급여 지급 시 중도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였다. 자, 김수당 씨의 2021년 7월분 급여 대장을 아래 내용대로 공제 항목을 추가하여 이번엔 여러분 공제 항목 추가할 게 있나 봐요. 추가하여 7월분 급여 자료를 입력하고 7월 급여 대장 작성 시 중도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금액을 어디에 급여 대장에 반영해달라라는 얘기까지 있네요. 자, 또한 7월 기속 7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고요.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전액 차월로 이월해달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도 퇴사자 퇴사 처리해 주시고 급여 지급하시고 연말정산하시고 이행 상황 신고서 반영. 이렇게 가달라는 거죠. 자, 김수당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다. 그럼 여러분 7월 달에 그만뒀대요. 그럼 급여의 지급 일자 며칠이다? 7월 31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7월에 지급할 내역은 다음과 같으면 모두 월정이래요. 기등록된 공제 항목을 사용하며 별도로 항목을 만들지는 않은데요. 필요한 것만 등록하시면 되는 거겠죠. 기본급, 기본 제공하죠. 식대 보조금, 자 20만 원,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식대 보조금 20만 원 있대요. 그러면 과세이다 비과세이다 과세급여가 되죠.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회사 차량으로 업무 수행한대요. 여러분 이것도 문제가 되죠. 자, 이것도 과세급여가 돼야 되겠네요. 비과세가 아니라. 그래서 모두 다 과세입니다. 자, 7월에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부터 어디까지? 주체 항목까지. 여러분 주차비가 있어요. 우리가 공제 항목 등록을 더 많이 내나요? 아니면 지급 항목 등록을 더 많이 내나요? 지급 항목 등록.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공제 항목이 있네요. 주차비. 그래서 주차비 그리고 공제소득 유형은 기타래요. 그래서 여기 이것이 좋나 봐요. 공제 항목을 추가하여 7월분 급여 자료를 입력하시고 라고 준 모양입니다. 그럼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여러분? 요거 순서 한 번 더 정리할까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사원 등록이죠. 네, 사원 등록에 가셔서 누구 입력하셔라? 퇴사일자. 자, 그리고 두 번째 급여 자료 입력에 가시는 거죠. 급여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 하신다? 퇴사자 급여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중도 퇴사자 정산하면 되죠. 그래서 중도 퇴사자 정산을 무엇 하시면 된다? 급여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디 가셔라?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가셔서 중도 퇴사자 반영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중도 퇴사 반영이 됐는지 확인. 다만 이 급여 자료 입력에 중도 퇴사자 반영하게 되면 여기 사이에 어디 가서 보시면 우리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면 벌써 퇴사자 정산이 되어 있을 것이다. 왜냐면 이 기능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겠죠. 그래서 무슨 탭에 중도라고 하는 탭에
가서 보시면 반영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 제가 여기다 번호를 안 넣어드린 건 이거는 생략해도 큰 문제가 없다. 무슨 부분? 요 기능을 하셨다라면 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저희는 순차적으로 갈게요. 제일 먼저 사원 등록에 갑니다. 그리고 사원 등록에 가셔서 날짜는 7월 31일. 김수당 씨 여러분 101번 김수당 씨 선택하시고 16번 퇴사 연월일에 가셔서 2021년도 7월 31일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퇴사 처리되겠죠? 그리고 끝까지 엔터 치시면 이렇게 색이 칠해지고 올라가면 입사 연월일에 퇴사 글씨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사원 등록의 퇴사 처리 끝났으면 메뉴 종료해 주시고요. 급여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셔서 7월 달 급여를 7월에 줬습니다. 그럼 귀속 연월일에 7월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연월일 7월 30일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나머지 사원들은 우리가 손댈 필요 없어요, 여러분. 네, 이기자와 성덕수는 저희가 손대는 거 아니고요. 누구만? 우리 김수당 씨 퇴사자 것만 정리합니다. 그러면 김수당 씨 기본급이 현재 얼마인가요? 이런 기본급 300만 원이죠. 근데 입력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수당과 공제 등록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단에 수당 공제 등록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기본급 등록되어 있고요. 식대 보조수당 볼게요. 식대 보조금인가요? 식대 보조금 과세로 벌써 등록되어 있고요. 자가운전 보조금도 벌써 과세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우리 지금 이제 수당 등록 쪽은 안 해도 돼요. 근데 공제 등록이 있었죠. 그래서 공제 등록독에 오셔서 우리 주차비 등록할게요. 그래서 주차비라고 넣어주시고 그리고 공제 소득 유형에서 코드돔 F2번 누르시고 기타 선택하라고 주어져 있어요. 4번 기타. 그리고 사용할 거니까 이 상태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넣어주시고 우리는 확인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됐을까요? 그러면 주차비가 추가된 게 보여지실 거예요. 자, 기본급에 갈게요. 기본급에 가셔서 300만 원 입력하시면 되시고요. 기본급 자리 가셔서 3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 상여는 해당 사항 없어요, 여러분. 내려옵니다. 식대 보조금이란 부분은 20만 원 그대로 쓰시고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그대로 씁니다. 자, 국민연금 15만 3천 원, 건강보험료 11만 6,620원. 반드시 자동 등장해도 꼭 확인합니다. 여러분 시험지 주면 13,430원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27,200원. 맞네 여러분. 주차비 얼마요? 1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그러면 우리가 주차비도 입력했고 다른 거 입력했던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팝업창이 뜬다겠죠 여러분. 이 팝업창이 등장이 되지 않으면 무슨 버튼? 중도퇴사자 정산이란 버튼을 클릭하셔라. 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럼 지금 저희는 영수일자 7월 30일을 맞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되시고요. 다른 사항 추가 입력할 거 없어요. 그러면 다 끝나셨으면 급여 반영이라는 키를 눌러주시면 여기 차감 징수세액에 있는 44만 2,920원, 44,230원이 환급 금액으로 급여 대장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반영이 끝나면 반드시 상단에 중도정산 적용함이라는 글씨를 꼭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반영됐죠, 여러분? 그럼 다 끝나셨으면 종료를 합니다. 그래서 종료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곧바로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도퇴사 정산을 했기 때문에 그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가셔서 귀속기간 7월, 지급기간 7월이죠, 여러분. 그럼 귀속기간에 2021년도 7월을 넣으시고 끝까지 엔터를 하시고 신고 구분은 엔터하시면 정기신고로 무조건 선택이 되죠. 그러면 간이세액표예요. 우리 아까 종업원 3명이 있었거든요. 2명은 미리 등록해놨었고 우리 1명이 지금 추가 등록한 거예요. 무슨 부분? 김수당 씨 급여. 그러면 3명의 총 지급에 그리고 소득세는 얼마가 있다라고 나온 거죠. 우린 김수당 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김수당 씨가 그만뒀죠, 여러분. 그래서 중도퇴사에 1명. 그리고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중도 탭에 있는 총 지급액 2,440만 원 이 자리에 들어왔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환급금액 44만 2,920원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36만 8,600원과 44만 2,920원이 만나서 실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이다? 74,320원. 그럼 이 금액은 당월 발생 환급세액의 15번 일반 환급에 반영되고요. 전 이 금액 그대로 4월, 2월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20번 자리에
74,320원 상태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험지에서 74,320원을 환급 신청하겠다. 부속명세서 부표 작성은 생략한다. 이렇게 주시면 우리는 21번 자리에 꼭 74,320원 넣고 나오세요. 근데 이게 시험이 지금 최근 들어서 변수 문제들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출을 풀어보신 건 좋은데 기출에서 변형 문제가 충분히 나올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환급 신청은 21번 자리에 금액을 넣어주셔라. 그리고 나머지 작성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이거는 생략이라고 낼 거예요. 이거 내면 너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 자리도 기억을 해주신 게 좋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럼 다 끝나셨으면 종료시켜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세요, 여러분. 항상 데이터 저장해 주셔야 되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별도 저장키가 없어요. 그래서 메뉴 종료할 때 저장키가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지금 저희는 1번, 2번, 3번만 해도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궁금하시면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을 습관적으로 순서에 넣으셔도 돼요. 그런데 안 하셔도 들어와져 있기 때문에 볼 기회가 없다, 보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럼 중도 탭에 가시면 김수당 씨 거 들어온 거 보이시잖아요. 그럼 여기 총급에 있었던 요 금액이 어디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반영됐던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정리 다 끝났네요. 종료시켜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 집중 심화까지 이제 마무리해 봤습니다. 연말정산 쪽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정말 여기 메뉴에서밖에 시험 출제가 안 돼요. 사원 등록, 급여자료 입력,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그래서 대체적으로 두 문제에 15점 배점이니까 시험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쪽은 틀리지 않게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변수 문제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정독하신 분들이 더 유리해지는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점수를 계속 놓쳐버리면 다른 데서 또 실수가 있으시면 자꾸 60점대에서 계속 불합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안 나오게끔 준비를 좀 잘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